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스트리밍 테스트 방송을 하는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떨리네요. 방송이라서. 감사합니다. 화질 안 좋아요? 이거 웹캠인데 아마 지금 제 방에 조명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 있어봐. 지금 화질이 안 좋아도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이럴 때는 댓글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트럼프 소식이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미국이 지금 상당히 워싱턴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말씀을 걸쭉하게 하셨으면 하네요. 저 걸쭉하게는 못해요. 청와대 무리들은 북핵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핵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북핵이 있어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존 F 케네디의 한마디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치를 못하면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를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북 정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치죠.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북한 핵에 인질이 되는 상황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야당이 서울시장직을 탈환하려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솔직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의 목표는 서울시장직을 탈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퓰리스트적이고 인기 영합적이고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와 같이 무능을 드러내는 정권으로부터 좀 더 실용적이고 실제로 유권자들의 어떤 실익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서울시장직을 탈환해야 된다면 적어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 단일화의 대상 속에 안철수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제안, 즉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까지 껴서 경선을 하자라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고 또 정치인들 개개인의 그 사감이라든지 또는 사욕 이거는 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갖고 막 올라가갖고 아틀란타에 살고 계신 분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참 세상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국제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시절에 하나재단 얘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탈북민의 정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불편한 진실, 아픈 얘기, 탈북민들의 정착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한테 양보 안 하면 서울시장 더불어가 먹어요. 이런 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의 당 지지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거는 상당히 이렇게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3자로 대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후보 단일화는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그 안철수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힘 경선에 본인을 그냥 끼워달라. 그러니까 다자 경선으로 구도에 들어와서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받는 대신에
결선 투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와서 다자 경선 구도가 되는데 누구든 1등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왜냐하면은 요번에 경선할 때는 당원이 아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선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 명이 그렇게 그 경선을 펼치면 이게 1인이 과반수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등이 나왔는데 과반수가 아니면 1등과 2등이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역제안을 하면서 뭔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아까 댓글 다신 분들 말씀했듯이 이 보수는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돼? 그런 얘기, 저쪽 당 보세요. 과거에 그 뭐 지방선거 할 때도 그렇고 총선할 때도 그렇고 툭 하면 선거 연대해갖고 후보 단일화 해갖고 한 사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 좌파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일 수도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면 그게 정당화되는 거. 근데 이제 우파 입장에서는 명분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단합이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에 대선이 있는데 여기서 보수가 단합이 되지 않고 각계격파하듯이 자기 목소리만 내가지고 또 한 번 정권을 교체시키는데 실패한다면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말아먹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거는 권력 게임이긴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의 의식 속에 나로 인하여 어떤 공공선이 추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소명감 같은 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좌파 우파 나뉘는데 우리나라 좌파는요 사실은 진짜 좌파도 아니에요. 물론 그 전술은 상당히 좌파적 전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좌파가 추구하는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봐서는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그럴 때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방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읽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한 1시간쯤 얘기한 것 같은데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가끔 가다 보니까 욕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누가 말려요? 저도 속으로는 해요. 아마 그 욕하고 저한테 2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걸요. 오김님은 우파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안보, 법치, 이걸 우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우파 맞을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음부터는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 머릿속에 제대로 된 생각이 들어박혀 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질이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뭐 지금 댓글 다신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이 국민이 강하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문제. 이 한국인들의 DNA가 보통 DNA가 아니에요. 옛날에 국회 그 보고서, 미 의회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레리 닉시라는 한국 전문가가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잠시 소개를 시키자면,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이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쓴 보고서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우선 되게 부지런하다.
그리고 즐기다. 어떨 때는 정말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끈기가 있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강한 DNA를 경제 발전,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의 민주화,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켰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끈기와 능력과 그런 부지런함을 소위 핵을 만들다든지, 그것도 국제사회를 속여가면서, 아니면 위조 지폐를 만든다든지, 위조 지폐는 미국 사람도 못 골라낼 정도로 슈퍼노트가,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이 북한산 마약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는지 정말 흥미롭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왜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국민의 DNA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리더가 나온다면은,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대단해요. 1945년에 겨우 해방되었고 50년의 전쟁으로 그 당시의 기록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 비유됐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충체육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장충체육관을요, 필리핀이 우리 도와준다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K-팝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K-스포츠, 저는 그래서 뭐 김연아도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뿐만이 아니죠.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아무튼 그런데 참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 대단한 국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반으로 갈라갖고 좌파 우파로, 좌파 우파 중간에 아무 파도 아니면 사람 구실도 못해. 그러니까 정호김 씨, 당신은 우파예요?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자고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서 우리는 좀 정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 되게 길게 하네. 목이 막 쉬는데요.